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ASUS 메인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ASUS 프라임 Z270-A라고 되어 있죠. 이 모델인데요. 전원을 켜가지고 어떻게 한다는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CPU하고 메모리는 다 연결된 상태고요. 자, 전원 공급 장치에 전원을 넣고요. 그러면은 지금 CPU가 꽂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보드 뒤쪽에 컬러풀하게 이렇게 LED가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한번 켜 볼게요. 자, 파워 온. 키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은 됩니다. 부팅이 되고 팬도 다 돌고요. 정상적으로 화면도 나오는데 많이 보던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파란불 들어왔죠? 지금 보시면은 USB 디바이스 오버커런트라고 되어 있죠. USB 장치에 과전류가 감지돼 가지고 15초 후에 다시 꺼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꺼졌죠? 예, 꺼졌습니다.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자, 파워 온. 켜면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다가, 자, 부팅되고 있죠. 팬도 잘 돌고 지금 화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가 USB 오버클럭 나오죠. 이 화면을 잠깐 크게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USB 오버커런트 에러가 뜬다고 되어 있고 15초 후에 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꺼졌죠. 자, 이런 에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USB 관련 그 오버커런트 에러가 나오면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담아 놓은 거 있지만은 메인보드의 뭐 점퍼 쪽에 점퍼가 잘못돼도 저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그 메인보드 포트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 본체에 프론트 베젤 쪽에 USB 포트에 뭔가 USB가 망가져서 쇼트가 나 있거나 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USB 포트도 마찬가지죠. 요 USB 이제 메모리를 꽂고 빼고 하다 보면은 그 안쪽에 USB 그 소켓 그 안쪽이 망가지면서 쇼트가 나면서 이제 그런 면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외형적으로 뭐 쇼트가 있거나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메인보드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USB 오버커런트가 발생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분해를 해가지고요. 이쪽 USB가 여기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커버를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현배경 쪽으로 지금 가져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쪽에 보면 USB 포트가 있죠. 보시면은 이쪽에 두 개가 있고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게 보면은 제일 끝에 여기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두 개, 이쪽 두 개 해서 여기 휴저가 이렇게 USB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기에 지금 전압을 재보면은 5V가 들어오는 게 보이죠? 5V. 그 다음에 여기도 5V 들어오고요. 5V가 들어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 5V가 들어와서 이거 두 개가 이제 그 4.7K라고 얘 저항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분압 저항을 생성을 합니다. 분압 저항을 생성을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3.25, 226V, 3.3V 가까이 나오게 되죠. 이 신호가 이제 그 오버커런트
신호를 감지를 해서 PCH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 분압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해서 3.3V 대략 그 정도가 나오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옆에 또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에도 보시면은요 여기 콘덴서가 있고 콘덴서 쪽에 보면 지금 휴즈가 하나 있죠. 휴즈에 5.1V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자, 5.1V가 4.7kHz 저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쪽하고 분배 저항을 통해서 오버커런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보면은 3.26V 정도 오버커런트 신호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쭉 가면은 여기에 USB가 또 하나 있으니까 끝에 이걸 살펴보면은요 여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콘덴서가 하나 있고 여기에 퓨즈가 하나 보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찍어 보면은 여기 5V 정도가 들어오죠. 5V를 통해서 이쪽 장 5V가 들어가서 여기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분배 저항이고요. 여기 보면 3.254V 그쵸? 뭐 여기 두 개 분배 저항이니까 동일한 거니까 아무데나 찍으면 되는데 3.25V 정도의 오버커런트 신호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분배 저항도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 휴저나 분배 저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끊고요. 지금 쭉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얘가 2번이 접지 단자거든요. 접지 단자에 적색 프로브를 대고 측정을 해 볼게요. 0.5, 0.46, 0.5, 0.57, 0.57. 얘는 정상이고요. 이쪽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얘는 0.78. 값이 조금 높은데요. 0.78. 그렇죠? 0.78. 여기는 맞고요. 0.53. 얘는 범위 내고요. 얘는 0.7이 넘어가네요. 0.78 정도 되니까 완전히 불량은 아니고 진행성 불량 같은데요. 저기 넘어가는 것 같네요. 0.52. 한번 교체해 보고요.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얘를 한번 교체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값이 좀 틀린 그런 소자를 불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체를 하고 테스트를 해본다고 다시 켜봤는데 정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결이 안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한번 영상을 끊고 좀 살펴보고 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USB 오버커런트 오류가 나와서 후면부 쪽에 메인보드에 붙어 있는 후면부 쪽 우리가 USB 커넥터 단자 있는 부분에 휴즈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휴즈로 전압이 들어와서 분배 저항을 거쳐서 그 우리가 오버커런트 신호를 생성을 해서 우리 PCH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분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점검을 해봐도 특별한 오류나 이상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ESD 소자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ESD 소자도 체크를 해보고 실정 상태에서 체크를 해보고 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도 동일하게 15초 오버커런트 오류가 나오면서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우리가 녹화를 영상을 조금 끊고요. 제가 다시 계속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거는 우리가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 보시면은요, 이쪽에 우리가 이제 프론트 판넬로 연결되는 USB 단자가 여기 저 메인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메인보드를 수리할 때는 우리가 케이스에 USB 그 단자를 다 빼버리기 때문에 뺀 상태로 이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압을 넣어놓은 상태고요. 24핀 커넥터가 연결된 상태인데 여기서 전압을 한번 잠깐 측정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후면부 쪽에 들어가는 이제 USB 커넥터 단자가 있는 쪽인데요. 제가 이쪽에 보면은 ESD 소자를 뗐다 붙인 이 플러스 자국 보이죠? 여기 이제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기 약간 데미지를 먹기는 했는데 여기 ESD 소자를 띄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상이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5V가 들어오죠? 지금 카메라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자, 여기 휴즈까지는 5V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들어가면은 전압이 안 나오죠. 여기는 5V인데 여기는 전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ESD 소자가 뭐 우리가 기존 우리 수리 경험에 의하면 잘 나가서 ESD 소자가 쇼트가 나면은 얘가 0V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ESD 소자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는 지금 5V가 들어와서 그렇죠? 이쪽은 5V가 들어와서 5V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배장을 거쳐서 3.2V가 나오고요. 그렇죠? 지금 초점이 안 맞죠? 네, 초점을 다시 맞췄고요. 자, 여기는 지금 5V가 들어오죠? 5V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5V가 넘어와서 이쪽 분배장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데 값이 0.9V, 0.9392V 정도 넘어옵니다. 그렇죠? 값이 0.9V 정도 넘어옵니다. 정상적으로 5V가 넘어와야지만 4.7km를 거쳐서 분배장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쪽이 이제 분배장을 거치니까 0.5V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5V가 들어가서 얘가 1V 나온다는 거는 휴전의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관계되는 게 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 ESD 소자 얘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면 0.8V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접지거든요. 얘가 이상이 있으면은 접지 쪽으로 전압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얘를 띄워보면은 ESD 소자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띄워보면은 여기 5V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오버커런트 오류가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소자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여기는 옆에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인두기를 이용해서 납을 묻혀 가지고 이걸 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SD 소자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에 ESD 소자도 지금 플럭스 자국이 보이죠? 확인을 해 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휴즈 자체가 불량이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만약에 쇼트가 있으면은 접지 쪽으로 흐르면서 0V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얘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휴즈가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분배 저항값이 안 나옵니다. 저항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휴즈를 띄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압을 끊고 제가 저항값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전원을 다 차단한 상태고요. 저항값을 확인하면 얘는 지금 보면은 저항이 엄청 높게 나오죠. 메가옴이 나옵니다. 휴즈 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휴즈 저항인데 얘가 보통 우리가 옴수가 낮다가 고장이 나면 옴수가 올라가거든요. 이 메가옴 나오니까 얘 고장이고, 얘는 지금 아까 정상적으로 나왔죠. 나왔던 거 한번 재볼게요. 얘는 보면 74옴 정도 나오죠. 얘도 조금 높긴 한데, 그쵸? 74옴 정도 나옵니다. 얘도 조금 높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얘는 뭐 정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거 이쪽에 안 나왔던 것도 재볼게요. 얘도 지금 재보면은 킬로옴이 나오죠. 킬로옴이 나옵니다. 얘도 불량이라는 거죠. 이 저항은 고장이 나면 저항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얘도 불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항 값을 안 재보고 휴즈는 뭐 잘 안 나갈 것이다 생각하고 1.4V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전압이 넘어와서 이쪽에서 쇼트가 나서, 이쪽에서 우리가 저 ESD 쪽에서 쇼트가 나서 전압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띄워보니까 정상이라서 얘가 휴저가 지금 저항값이 너무 높습니다. 휴저 저항값을 먼저 확인했더라면은 굳이 ESD 소자를 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1.4V가 나오길래 휴저가 정상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쪽을 먼저 뗐는데, 이 바로 휴저를 봤으면 될 뻔했습니다. 자, 일단 휴저를 한번 갈아 볼게요. 이 휴저하고 이 휴저를 갈아서 5V가 넘어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어, 휴저를 다른 데서 다 추출을 해 왔습니다. 보시면은요, 이쪽에 휴저 교체했고요. 여기도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휴지를 다 교체를 했고요. 뭐 조금 보기는 좀 안 좋아도 잘 붙었습니다. 조금 전에 휴저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한번 휴저 저항값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0.3옴 정도 나오죠? 그쵸? 0.3옴.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 보면은 여기도 또 교체한 거 있죠? 여기도 한번 재볼게요. 요것도 재보면은 0.3옴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접촉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0.3옴 정도 나오죠? 카메라 잘 안 잡히네. 0.3옴.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재보면은, 네, 0.3옴, 0.28옴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항값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전압을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5V가 넘어오죠. 그쵸? 5V 넘어오고, 여기 분압 저항이 지금 보면은 3.2V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보면은,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지금 찍어 보면은, 아까 안 넘어왔었죠? 근데 지금 찍어 보면은 5V 넘어오죠? 그럼 이쪽에 분압 저항이 3.2V 나와야 되겠죠? 3.2V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자, 이쪽에도 볼게요. 자, 이쪽에도 지금 5V 넘어오고요. 여기도 분압 저항이 3.2V 나와야 되겠죠? 3.2V 나오죠? 이제 정상적으로 다 분압 저항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압 저항에 의해서 오버커런트 신호가 PCH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요. 보드뷰인데요. Z370A에 대한 보드뷰를 하나 열었습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 모델은 그 Z270A 모델인데 제가 270A에 대한 모델의 보드뷰가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70A라서요. 이걸로 열었습니다. 뭐 참고용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비슷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전원을 켰을 때 USB 오버커런트 관련 오류가 나오면서 15초 정도 있다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제 이전 영상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보통 그 사용자가 점검을 한다고 메인보드를 열어서 뭐 안에 있는 점퍼라든지 이런 걸 빼고 꽂고 하면서 내부 메인보드에 이제 점퍼를 누락시키거나 잘못 꽂게 되면은 USB 오버커런트 오류가 뜨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USB 오버커런트 오류가 뜨는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를 컴퓨터 본체의 프론트 판넬 쪽에 USB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그 USB 메모리나 USB 장비들을 꽂고 빼다 보면은 그 USB 포트 자체가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쇼트가 나서 USB 오버커런트 오류가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메인보드 쪽에서 USB가 연결된 프론트 판넬로 가는 그 연결 케이블을 분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프론트 판넬이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메인보드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판넬에 문제가 있으면은 판넬의 USB 부분만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 또 케이스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리를 받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요. 메인보드에 보면은 그 USB를 꽂고 뺄 때 그 ESD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요. USB 포트가 있는 쪽에 ESD 소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D 소자 쪽이 이제 그 내부에 보면 다이오드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ESD 소자 자체가 불량이 나거나 손상이 됐을 때도 어 USB 오버커런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앞에 영상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제 고장이 난 거는 앞에서 이제 나왔던 그거하고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USB가 전원이 공급이 되는 게 보통 5V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점검을 했을 때, 저 모델을 가지고 점검을 했을 때요. USB 오버커런트 오류가 뜨기 때문에
이쪽에 USB 포트가 있죠. 여기도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있죠. 1314라고 되어 있죠. USB는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5볼트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USB 5볼트가 공급되는 게 보이시죠? 이 5볼트가 공급이 되는데 얘가 어디서 오냐면 이쪽에 보면은요. 퓨즈가 있죠. 휴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SMD 휴즈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조그만 거. 휴즈를 통해서 이 휴즈가 5볼트 듀얼 전압에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메인에서 24핀 커넥터를 거쳐서 5볼트 듀얼 전압이 만들어지고 3.3볼트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쭉 만들어지는데 5볼트 듀얼 전압에서 이쪽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 휴즈를 거치게 됩니다. 휴즈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찍으면은 휴즈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 메인보드의 이쪽 뒷면 후면부죠. 메인보드 후면부에 연결하는 이 USB 포트를 제가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즈를 찍고 보니까 5볼트가 들어오고 휴즈를 이렇게 건너서도 전압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휴즈가 건너서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ESD를 거치죠. 얘가 ESD죠. 보면은 ESD를 이 보면은 ESD 프로텍션이라고 되어 있죠. ESD를 거쳐서 이쪽으로 5볼트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이 휴즈를 건너온 전압이 또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가죠. 여기 저항을 갑니다. 저항이 지금 보시면은 4.7kg 저항 여기 보면 4.7kg죠. 7kg의 저항을 거쳐 가지고요.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건너가죠. 건너가서 이거 두 개가 붙게 되죠. 얘도 저항입니다. 자, 이쪽 저항은 보면은 8.2kg고요. 이 끝에는 이제 접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지로. 지금 접지죠. GND 접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분압 저항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5볼트 듀얼 전압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분압 저항을 생성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4.7kg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저항이 보면은 8.2kg입니다. 그래서 5볼트를 4.2kg, 8.2kg로 분압 저항을 만들어 보면은요. 얘가 3.3볼트 정도, 3.23, 3.3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3볼트, 3.2볼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압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USB OC라고 되어 있죠. USB 오버커런트, 이게 그러니까 과전류를 감지하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볼트가 듀얼 5볼트에서 휴즈를 들어와서 5볼트가 휴즈를 통과해서 하나는 이쪽 USB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ESD를 거쳐서 이렇게 USB로 들어가고요. 하나는 이쪽에 보면은 저항을 통해서 분압 저항을 통해서 전류를 감지를 해서 전류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면은요. 여기에서 자 보시면은요. 여기 찍었죠. 여기서 쭉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죠. 요 노랗게 이쪽에 사각형이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USB 오버커런트 신호죠. 자, 얘가 PCH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5볼트 듀얼 전압에서 신호가 넘어와서 5볼트 듀얼 전압에서 신호가 넘어와서 하나는 ESD를 거쳐서 USB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항을 거쳐서 분압 저항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오버커런트 과전류 정보를 PCH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두 가지를 또 봐야 되겠죠. 만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휴즈에서 이쪽 ESD가 만일에 쇼트가 나면은 이 ESD를 통해서 전류가 접지로 흘러버리니까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하고 또 270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USB가 이쪽에도 하나 더 있는데 우측에도 그쪽에 제가 분압 저항이라든 전압이 넘어오는 걸 다 봤는데 분압 저항이나 이런 거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압도 정상적으로 넘어오고 분압 저항도 정상적이어서 우리가 OC
오버커런트 그 신호 전압도 3.3V 가량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지금 되질 않아 가지고 혹시나 이 ESD가 문제가 있지 않나. 만일에 ESD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전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아서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나 해서 뭐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이 그 ESD에 우리가 이제 그 실장 상태에서 다이오드 값으로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한 개가 조금 값이 좀 틀리게 나와서 혹시나 해서 그걸 띄고 새 그 폐보드에서 새로 장착 그 추출을 해서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해결이 안 됐죠.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띄어 보니까 뭐 값이 조금만 차이가 나는데 거의 정상 범위였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갈아 봤는데 역시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끊고 좀 더 살펴봤죠. 살펴봐 가지고, 그러니까 USB 포트가 여기 보통 이제 우리가 후면부에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할 때 보통 이쪽 후면부 쪽 USB 포트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보드다 보니까. 원래 프론트 판넬은 어차피 코드를 빼버렸으니까 그쪽은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이쪽이 프론트 판넬로 연결되는 이 포트 쪽이죠. 핀이 나와 있는 이 프론트 판넬 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선이 빠졌으니까 이쪽은 신경을 좀 잘 안 쓰는 편인데, 이 제품은 지금 수리하고 있는 제품은 이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론트 판넬 쪽을 빼놓은 상태, 케이스에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USB는 지금 핀만 나와 있고, 지금 뭐 꽂혀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측정을 해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통 세 개의 USB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는, 정상적으로 그 USB 이 전압이 휴즈를 통해서 5V가 넘어와서 분배 전압이 3.3V 정도가 생성이 됐었고요. 두 개가 이쪽 하고 이쪽 방향이었을 것 같은데, 두 개가 USB 그 휴즈를 거쳐서 여기 휴즈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가 1V 대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이쪽 그 분배장 쪽에 분배 전압이 생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세 개 중에 한 개만 정상적인 이제 값이 나오고, 두 개가 이제 1점 몇 볼트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전압이 안 넘어왔으면은 이 휴즈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휴즈를 갈아봤을 건데, 이제 그 1점 몇 볼트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가 수리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ESD 이쪽 이제 이후에 붙어 있는 이 ESD 쪽 소자에 혹시 쇼트나 뭐 이 진행성 쇼트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미리 이거를 띄워봤습니다. 이 ESD 소자를 이제 이 1.4V 1점대로 나왔던 두 개의 단자 쪽에 휴즈에 있는 그 ESD 소자를 다 띄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띄어서 띄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ESD 소자가 정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실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띄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본 건데요. 띄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ESD는 정상이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 휴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제 휴저가 인제 전압 강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아예 전압이 없었으면은 그냥 휴저 바로 갈았을 건데, 전압 강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전에 또 ESD 쪽을 수리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꾸 ESD에 꽂혀 가지고 이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제 그 ESD 소자는 원래대로 다시 붙여 놓고요, 정상이니까. 휴저를 다 교체를 했는데, 휴저가 보통 한 0.3옴, 0.2옴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휴저는.
그 옴수가 거의 없죠. 근데 이 이제 손상이 된 얘는 뭐 1점 몇 볼트로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난 휴저는 확인을 해보니까 킬로옴 이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저항이 생성이 된 거죠. 저항은 고장이 나면은 저항 수치가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킬로옴 단위면은 휴저로서 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압이 넘어오질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래서 휴저를 이제 두 개를 교체를 하고 가운데 거는 이제 분압 저항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던 5볼트가 넘어왔던 휴저도 휴저 값을 그 저항치를 재 보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량은 아닌데 저항 수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진행성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휴저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 판넬 쪽에 이렇게 메인보드 쪽에 이렇게 핀으로 나와 있는 이쪽에 휴저는 전체를 다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ESD 소자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나서 이제 전압을 투입을 하고 각각의 분압 저항을 측정을 해봤을 때 분압 저항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USB 오버커런트 오류가 나왔던 거는요. 휴저 이쪽 뒷단 포트에 USB로 가는 휴즈의 문제. 휴저가 이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그리고 한 개는 진행성 불량. 그러니까 총 세 개죠. 세 개가 불량이 의해 가지고 USB 오버커런트 오류가 나타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실물로 돌아가서 자세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세척을 하고요. 요 카바를 닫았고 방열판도 조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잘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지금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꽂은 상태입니다. 지금 파워 전원 공급 장치는 연결을 해 놨고요. 지금 보면은 메인보드에 뒤쪽에 LED가 컬러풀하게 들어오고 있죠. 자, 파워를 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워 온. 예, 켰습니다. 자, 팬도 잘 돌고 있고요. 모니터를 자세히 보면은요, 모니터에 파란불, 지금 보면 여기 파란불 들어왔죠? 파란불 들어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스로 바로 들어가지죠. 깔끔하게 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자, 바이오스 잠깐 화면을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프라임 Z270-A고요. 바이오스 버전은 1302 버전입니다. 뭐 CPU나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 테스트 거 꽂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뭐 잘 인식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깨끗하게 수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